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박건희 차장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저희가 지금 개장 상황 보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290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전자가 한 250억 매수가 들어오죠.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모멘텀이 돼서 들어오는데, 역시나 저희가 오늘 장세에서 좀 배우고 느껴야 될 거가 주가가 좀 실적을 선반영한다. 이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재 그 실적은 되게 좀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각종 그 시그널 면에서 거의 좀 바닥에 접근한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모습들이 지표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었던 것 중에서 출하하고 재고하고의 그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올해의 그 공급량과 아니면 수요하고의 그 기저효과, 그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미리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체크는 하셔야 될 게 과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겠죠.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이 최근에 가장 장세가 안 좋았을 때가 1월 3일쯤 됐어요. 연초부터 이제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수급을 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해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좀 했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 반등을 주는 모멘텀을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업황이 바닥인 것도 맞기는 하겠지만, 두 번째 이유로 찾자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내야 되는 위치고, 왜냐하면 선물 매수를 1월 3일 바닥권에서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용도라면 용도로 삼성전자 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현재 반등을 주면서 저희가 가장 무서웠던 1월 3일 날 저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샀었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익은 났었을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근데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왜냐면, 선물에서 지금 저항대가 딱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오면서 현재 60일선에 딱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대가 굉장히 커요. 선물 121선에서 60선 이동평균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따라서 사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장세는 개별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통령께서 교육 다양성 강조를 해서 교육 관련주가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메가 MD라든지 NI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또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뉴스가 갑자기 탁 떠버렸을 때 저희가 이렇게 10% 이상씩 올라간 종목들을 과연 아침 시가에 따라서 사서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총 관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테마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추세가 안 깨지고 눌림목 정도 조정이 된다. 그럴 때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는 거지, 따라서 사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장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반대되는 게 어제 많이 올랐었던 건설 중소형주 중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거죠. 어제 굉장히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업종 내에서 제일 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섹터 중에서. 그렇죠. 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한 2%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섹터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로 좀 가고 있고, 그럼 과연 그거를 어제 종가에서 사셨던 분들은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그거를 매도하고 또 교육 관련주로 갈아탈 것이냐,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큰 좀 매크로적인 모습을 보고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깔아놓고,
그 곁에다가 이제 테마주를 일정 부분 깔아놓는 전략이 난 거지, 내 포트폴리오의 전체를 테마주, 재료주로 깔아놓으면은 가다가 따라 사고 밀리면 팔고 이렇게 항상 거꾸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좀 매크로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이, 일단은 저는 철강주 일단은 조금 보고 싶고요. 석유화학주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업황이 사이클상 바닥선에서 찍고서 턴하는 모습이 매크로적으로 나온다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일단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좀 굉장히 좀 강한데,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철강석 가격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톤당 한 115달러 정도 해가지고 거의 뭐 저항권을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매크로적인 모습을 좀 보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이유로 어제 그 해외 업체 중에서 아르셀로미탈이라든지 브라질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업종 대표주들도 이번 장에는 좀 잘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석유화학주가 되는데, 어제 금호석유가 한 4% 정도 올랐고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2만 주 정도 매수를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7일 날 직전 보고서에서 한 65만 주 정도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한 2만 주 정도 이렇게 좀 늘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2022년도 하반기에 석유화학 사이클이 좀 마무리가 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스프레드가 현재 최악상을 좀 통과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대부분 하락 사이클이 평균 21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작년도 3분기나 4분기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현재 18개월에서 21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평균적인 하락 사이클이 거의 다 왔는데, 이게 지금 그 하락 사이클이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2020년도 코로나 확장 시기보다도 더 현재 나빠져 있어서 더 하락할 수 없는 수준까지 좀 도달해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석유화학주에서 이제 신규 증설 규모가 좀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글로벌 그 에틸렌 그 설비 연간 순증이 2023년도에 400에서 500만 톤 연기준으로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에틸렌 수요 증분이 올해 800에서 900만 톤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연기준으로 한 400만 톤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상적인 수요가 600에서 7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게 회복을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중국 락다운에 대한 완화 수요가 한 150만 톤 정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복원 기대가 한 80만 톤 정도 해서 한 800에서 900만 톤 정도 수요 충분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이번에 오늘 추천주, 관심주로 가지고 온 게 이제 대한유화가 될 것 같은데, 대한유화가 현재 2022년도에 한 1,4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적자가 나는데 2023년도에 900억 흑자, 2024년도에 한 2,300억 정도 흑자 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굉장히 좀 강해지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올라가는 모습처럼 대한유화도 주가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하고 올라가고, 지금 뭐 뉴스에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진 않아요. 석유화학주 관련주들이 신용등급도 하락을 시켜놓고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그런 뉴스가 나올 만큼 주가는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빠져 있는 쪽이고, 당장 올해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 900억에 전년보다 한 2,300억 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에틸렌에 대한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영업이익에서 한 1,500억 정도 효과를 줄 것 같고요.
정기 보수가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비 가동 회복이 올해 이렇게 좀 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영업이익 개선이 한 700억 정도 이루어질 걸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한유화가 석유화학 사이클이 지금까지 안 좋았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올라갈 수 있었던 모멘텀이 2차 전지 분리막용 그 특수 폴리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물량이 전년이 한 8만 톤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11만 톤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전체 생산량의 한 4%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영업이익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25년도까지 가면은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영업이익률도 한 25%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으로 성장의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주에 관심 추천주로 대한유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